안녕하세요. 2023년 3월 27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버스커 벚꽃 엔딩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벚꽃이 일찍 피어서 당황한 지자체와 관광객들 축제 기간 맞춰서 벚꽃 보러 가면 벚꽃 떨어질지도 였습니다. 지난 주말에 서울 여의도 보니까 여기저기 벚꽃이 폈더라고요. 포항, 부산, 제주, 광주, 울산 이쪽 지역은 이미 벚꽃이 좀 만발했고요. 평년 기온이 높아지면서 벚꽃 개화일을 관측하고 역대 두 번째로 일찍 벚꽃이 핀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서울에 계신 분들은 올림픽대로 근처 지나거나 뭐 이러면서 저거 벚꽃인가? 벌써 핀 건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축제 일정이 어긋나 버린 지자체 사람들이랑 벚꽃 여행을 계획하던 사람들은 정작 이제 축제 기간 때는 벚꽃이 떨어질까 봐 당황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벚꽃은 참 예쁘지만 즐길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이번 주가 피크라고 하니까 계획을 좀 당기셔서 벚꽃 축제를 즐기시고 예쁜 사진도 많이 남기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벚꽃철이 되니까 예전에 제가 찍은 벚꽃 사진이 또 떠돌아다닐 시기가 왔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컨셉 사진이라는 거, 오마주 사진이라는 거. 0704님, 벚꽃 볼 때마다 베디와 왁서구 기자님이 함께 나왔던 사진이 생각나요. 조만간 윤중로로 사람 몰리기 전에 베텐러분들과 벚꽃 보러 가야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잘못된 남자, 모르는 남자, 연반인이자 자연인 개그맨 정용국 씨가 오는 날이고요. 그 어떤 라디오에서도 들을 수 없는 막말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침 듣고 정신 차리고 고민 해결도 받고 싶은 분들 사연을 접수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남겨주세요. 생방송을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 TV에 배성재 검색하고 접속하시면 채팅을 치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으니까 저한테 말 걸고 싶은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인천 갈매기 13님, 낮에는 탁송기사로 밤에는 대리운전기사로 생활하는 40대 남성입니다. 밤에 대리운전하면서 베텐을 접하게 됐어요. 내일 남이춘님의 7주년 특집 방송 기대됩니다. 축하 감사합니다. 내일이 또 베텐 개국일입니다. 방송 잘 들어주시고요. 자, 또 오늘 베텐 쪽으로 7주년 축하 꽃바구니를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둠의 베텐러라고. 베텐은 7년 동안 밝은 곳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자, 6379님, 장염 걸려서 주말에 제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했는데요. 10시길래 딸한테 베텐 좀 틀어달라고 했어요. 아파도 베텐은 못 참죠. 장염엔 베텐이죠. 금방 나으실 겁니다. 화장실 한 13번 정도 들락날락거리고 그러면 살도 빠지고 그죠? 9616님, 배형은 월요일에 유독 부어 보이는 것 같아요. 주말에 많이 드셔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고평이 말라서 더 쪄 보이는 걸까요? 정용국 씨 때문입니다. 정용국 씨가 워낙 이제 점점 말라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주말에 이제 보통 중계를 하고 나면 섭취를 또 그만큼 해줘야 되고, 그럼 월요일에 조금 그럴기도 합니다. 둘 다입니다. 자, 9319님, 베디는 바쁜 시기에 컨디션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요즘 바빠서 잠도 잘 못 자서 힘드네요. 방법이 있나요? 틈틈이 자는 것밖에 없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삼시세끼를 일정하게 먹는 거, 이거는 좀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폭식과 절식을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컨디션이 진짜 완전 망가지는 것 같고요. 오히려 군대 있을 때 이게 밥을 꼭 강제로 먹어야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시간 맞춰서 그거를 왜 하는가를 가끔 이제 엄청 바쁠 때 느낍니다. 하긴 해야 됩니다. 거르거나 폭식하거나 들쭉날쭉하면 확실히 컨디션이 망가집니다. 바쁠 때일수록 뭐라도 꼭 드셔야 됩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형은 1일 5식이잖아. 1667님,
저는 수요일에 제가 애정하는 이성과 벚꽃을 보러 가려 합니다. 수많은 베텐러의 질타를 받고 싶은데 프리선언으로 읽어줄 수 있나요? 베텐러의 극찬 환영합니다. 그래요. 수요일에 벚꽃을 보러 간다고요? 질타를 받고 싶고 욕을 먹고 싶다. 극찬을 받고 싶다. 채팅창에 꺼져 나가 넘겨라고 하신 분 있고 수요일에 보내라고 하신 분 있고 쳐내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주작일 것이다. 예, 비참해질 것이다. 예, 확시. 예, 번개나 맞아라. 예, 꽃으로 맞아라. 안 물어봤다. 박미영님, 베텐 7주년 축하합니다. 저는 7년 장사 이번 달로 끝입니다. 시원섭섭해요. 아, 자영업 하셨나 봐요. 베텐과 시작했던 자영업인데 이번 달로 끝이라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로맨틱하게 키스씬을 찍어도 상대가 느끼기엔 그냥 탱탱볼. 롱맨 개그맨 정영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나 잘못된 남자 롱맨 정영국입니다. 네, 바로 어제 너까지 마피아 코너에 임나라 손민수 예비 부부가 다녀갔는데요. 그쵸. 임나라 씨가 자신이 곰라인이라고 인정하고 갔습니다. 곰라인이 있네요. 아시겠지만 뭐 제 인맥은 라인이 아니라 저는 점입니다. 없어요. 그냥- 연결된 게 없다. 립 서비스가 좋아졌네요. 근데 이제 보통 그래도 정영국 씨를 과거에 알았던 사람들이 나오면 웬만하면 이제 그 관계를 좀 흐지부지하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냥 정영국 씨, 예. 선배님이죠, 그냥. 잘 지내시죠? 정영국 선배님, 뭐 곱창집 하신다던데, 뭐 이런 느낌인데. 네. 근데 라라 씨는 굉장히 자기는 진짜 곰라인이었다. 예. 그래가지고 정영국의 확실한 직속 후배고, 예, 같이 뭔가 그 연기도 많이 했고. 확실히 라라 씨가 잘 되면서 예. 멘트가 좋아졌습니다. 그런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담도 많이 풀고 갔어요. 계산을 꼭 하는 편이었고 밥도 사주는 편이었고. 그렇죠. 예, 그땐 그랬죠. 예. 얘기 잘못될지 모르고. 그래요. 자, 아무튼 그리고 임나라 씨에게 정영국 씨와의 키스씬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옆에 이제 예비 신랑 손민수 씨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불편한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대댄스럽다. 예, 근데 탱탱볼이랑 하는 느낌이었다라고 약간 해가지고 네. 모두가 납득했어요. 단무지 썰기 전에 무 있잖아요. 예, 예. 네, 거기다 입 맞추는 느낌이 살짝 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 느낌도 있고 사진을 봤더니 여기 지금 나라가 굉장히 인상 쓰고 있네요. 전 지금 봤네 이거를.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예. 네. 턱을 굳이 왜 잡았습니까? 오른손으로. 습관이 돼서. 손민수 씨가 불편해했어요. 예. 솔직히 뭐 라라 씨도 아무 감정이 없었겠지만 저희도 뭐 이게 이제 결승하는 매치라서 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거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 자, 아무튼 정영국 씨가 베텐 잘리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라라 씨가 증언을 했었는데. 그렇죠. 잡아야 됩니다. 그래요. 이 라인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네. 자, 아무튼 그 임나라 손민수 씨 결혼식에 잘못된 기운 전파될까봐 안 간다고 한 걸 저희가 전해드렸더니 네. 굉장히 서운해했어요. 나 진짜 어떻게 갈 안 올 건데. 수가 있냐? 진짜 안 갈 건데. 어. 네. 왜냐하면 그 축하를 해주실 분들이 너무나 많이 오고 제가 이제 뭐 좀 잘 됐으면 가겠는데 허리도 잘못되고 다 늙어가지고 가는 게 별로인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축의금만 할까 생각 중입니다. 축의금만. 네. 예. 기대 좀 하더라고요, 축의금. 그렇게 많이 벌어놓고 기대를 한다고? 잘못됐다. 잘못됐네요. 예. 자, DD님 아까 엔믹스 생록방 900명 넘었는데 지금은 200명 잘못됐네요. 많이 나가셨네요. 되게 많이 나가신 지금 거예요. 3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예. 똑같네요 항상. 우하양. 그래요. 네. 자, 윤태진 포에버님 아시안 게임 때 배영이 자리 비우면 고평이 대타 DJ 해보는 건 어떠세요?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가 딱 좋고요. 제가 뭐 저 자리까지는 뭐 아닌 것 같고 전 옆에서 그냥 떠드는 게 낫고 진행하면 힘들어요. 성재씨 보고 있으면 봐야 될 게 너무 많고 큐 사인 봐야 되고 채팅창 봐야 되고 대본 봐야 되고 힘들어 보이거든요. 예. 저는 그냥 여기 앉아서 제 거만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자, 막 나가는 요관 상담소는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고요.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탈모 샴푸 세트를 드리고요. 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111 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갑니다. 정영국의 연애학 개론. 여자분입니다. 남자친구와 사귄 지 6개월 잘 만나고 있었는데 남친이 하루아침에 예고도 없이 잠수를 탔어요. 1, 2주를 기다려도 연락이 없길래 이러면 헤어지자는 걸로 알겠다라고 문자하니 기다리라고만 대답하네요. 그 후로 3개월이 또 지나갔어요. 전화해도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만 받아요. 헤어지자고 하면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나타나질 않는데 이건 어떤 심리인가요? 아, 이게 잠수 이별이죠, 그죠? 그렇죠. 예.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계속 연락이 뜨문뜨문 오니까 누구한테 쫓기는 것 같습니다. 뭐에 쫓겨요? 남자분이. 남자분이? 예, 뭐 군경찰이라든가. 왜 군대 갔다? 아니 군대가 아니라 이제 누가 잡으러 다니는 거죠. 쫓기다 보니까 피해야 되고 연락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채권 추심? 여러 가지. 빚쟁이한테? 확실한 건 뭡니까? 다 느끼시겠지만 절대 좋은 일은 아니다. 안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이렇게 연락을 지금 이어가긴 하는데 사람이 아무리 바빠도 24시간 중에서 전화할 시간은 있습니다. 구치소에 있지 않는 이상. 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잡혀 있어도 우리가 전화 한 통만 쓰게 해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되는데 여기서 지금 문자만 해가지고 띡 한다? 이거는 뭔가를 크게 숨기고 있다. 그렇게 이제 추측이 되는 거죠. 예. 합법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렇죠. 약간 음지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음지에 있다. 네, 100%죠 이건. 뭐 원양어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거기는 폰이 안 되나요? 아, 갑자기 원형어선을 타기가 그건 좀 상황적으로 봤을 때 아닌 것 같고 제가 좀 추측을 좀 미루어 짐작해 보면 원래 만났던 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남자분이? 네, 원래 만났던 분이 있었고 환승엔 잠수. 네, 그래서 그분한테 지금 하는 연애가 걸린 것 같죠. 그래서 일단 기다려 봐봐. 이쪽 정리할 건데 여기가 정리가 지금 안 돼. 근데 이 얘기를 만나서 해야 되는데 전화를 구구절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 제 추측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한 다음에 3개월이 지났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근데 그때까지도 계속 끈을 놓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끝나는 부분들은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가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기다려줬더니 결국 하는 말이 이거야? 이런 대답을 많이 듣더라고요. 아하. 그래요. 그러면 로또 당첨된 거 아니냐? 로또에서 번호 5개 정도만 쓰는 그런 느낌. 아예 당첨될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요. 네. 그럼 간을 보고 있는 거다? 아니에요. 정리된 겁니다. 정리된 거예요? 네, 100% 정리된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부분은 아예 끝이 났고 뭔가 미안함이 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연락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 연락을 안 하시면 이쪽에서 연락이 안 올 겁니다. 왜냐면 우리 형식적으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잖아. 예. 예. 크게 다쳤어도 어떤 일이 생겼어도 전화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잘못된 거죠. 잠수 이별이라는 걸 사람들이 하긴 하는군요, 진짜. 근데 이렇게 가는 경우가 진짜 보기 드문 케이스라서. 그렇죠, 그렇죠. 원래는 연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 같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보통 남자들이 이렇게 연애를 안 합니다. 이분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 급하게 쫓기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급한데 지금 연락할 시간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3개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작년부터 이었던 얘기인데. 예. 예의를 밥 말아 먹었다라고 하신 분 있고 혹시 남친한테 돈 빌려줘서 계속 기다리는 거 아니냐, 여자분. 아, 돈 느낌은 살짝 안 납니다. 아, 그건 아니다. 돈이 들어갔으면 더 구구절절합니다, 내용이. 아, 그래요? 예, 꼭 만나야 되는데라는 말이 들어가고요. 왜 연락이 없는지 모르겠다. 예. 이런 말이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렇게 평온한 거 보시니까 돈은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저런 것도 연애하는데라고 씁쓸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 여자분이 이렇게 3개월 동안 전화 목소리도 못 들었는데 문자로만 받고 기다린다. 남자분이 살짝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아, 잘생겼다든가 그렇죠.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죠. 그렇죠. 우리는 3시간만 연락 안 돼도 바로 차단되는데 3개월을 기다렸는데도 아직까지 갈팡질팡한다. 그 남자한테는 뭔가가 있다. 베텐러에겐 없다. 아예 없다. 3개월 진짜 긴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걸 기다리고 있다고 이 여자분이 대단한 거죠. 좋겠다라고 하신 분 있고.
참 그렇습니다. 몹쓸 짓입니다. 예. 네, 이건 하면 안 돼요. 3개월이면 재판 기간인 것 같은데라고 추정하신 분 있고요. 재판 기간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돈이 너무 없어서 핸드폰이 끊겼을 수도 있어요. 내 퍼포먼스 서빙이 잘못됐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미안한 마음에 이렇게 슬슬 연락을 하는데 결국 이 연락도 끊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재판 일정 같은 경우는 공개되지 않나요? 남친 이름을 검색해보면 어떠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봤어요. 웬만하면 다 경험담을 설명해 드리는데 예. 아직 재판까지는 안 가봐서 혹시 가게 되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저런 사랑 싸움도 부럽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이건 솔직히 부러운 게 아닙니다. 마음고생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렇죠. 네. 예. 자, 이분께 정용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립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세상에 남자는 진짜 많습니다. 베트남만 제외하면. 네. 이분한테 굳이 목매일 필요가 없어요. 여기만 있으니까 딴 데가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 배성재 텐 이제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그냥 사연으로 빨리 하나 가겠습니다. 네. 서혜영님 여자분입니다. 남편은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문제는 손이 너무 큽니다. 김밥을 한 번 싸면 식당에서 파는 것만큼 싸고요. 어우. 국수를 삶으면 20인분을 합니다. 저희는 5식구라 이웃집에 나눠주기도 하는데 그래도 못 먹고 버리는 양이 꽤 됩니다. 재료비도 만만치 않고요. 이 큰 손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양이 모자랄까봐 항상 다 때려넣고 하는데 예. 정작 남는 건 거짓말 조금 보태서 거의 한 90% 버려요. 아, 그래요? 제가 대구 요리를 원래 그러면 그냥 집에 있을 때도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죠. 가게에 있을 때 애들한테 이제 먹자 먹자. 했는데 남아 있는 게 시작하기 전보다 더 많은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다 입이 짧으니까. 그래서 시작할 때는 이 정도 양이면 되겠지 했는데 점점 막 늘어나면서 네, 잘못된 경우가 많죠. 이거 어떻게 그 힘 조절을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는 와이프분이 앞에 재료까지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만 넣어. 딱 이만큼만 써야 돼. 그렇게 하고 가면 상관이 없는데 처음부터 비켜봐 내가 알아서 할게. 한순간 사고거든요. 예. 버리는 음수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에 양은 정해 주셔야 돼요. 저 혹시 양 조절을 서혜영님이 못 하시는 거 아닐까요? 요리를 남편한테 다 맡기시는 거 아닐까요? 뭐 내기에서 졌다든가 뭐 비싼 거 걸렸다든가 예, 그래가지고- 그런 사건이 네. 있어서 뭐 이제 보복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여보 그 정도면 너무 많아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잘 만나셨네요. 예. 근데 이건 진짜 습관이 돼서 왠지 좀 적게 하면 무조건 모자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이거 안 고쳐지던데. 그런가요? 네, 누가 딱 양을 정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그 근처에 살고 싶네요. 아, 예. 보통 자. 성재 씨는 2명 있으면 라면 몇 개 끓입니까? 예? 두 2명 명. 있으면요? 네, 라면. 5개 정도? 제가 한 7개 정도 끓이거든요. 진짜요? 네. 너무 남잖아요. 모자랄까봐. 그게 어떻게 모자라요? 그냥 기분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상한 스타일이네. 그렇죠. 손 큰 분들이 꼭 있어요. 이게 그쵸. 이 더군다나 재료 상태에서 뭐 끓이거나 뭐 이제 익혔을 때 숨이 얼마나 죽느냐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제 뭘 만들었을 때 불어나고 많이 뭐 불어나죠. 이런 것들 몰라가지고 전 라면 끓일 때 심심한 것 같은데 김치 좀 넣을까? 김치 넣고 차돌박이 좀 넣을까? 차돌박이 좀 대창 좀 넣을까? 나중에 진짜 이만해져 있어요. 라면은 거의 없고 건더기만 이렇게 있거든요. 진짜 많이 못 먹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적게 만들어가지고 그 음식 버리는 거 싫다고 딱 맞게 떨어지게 했다가 약간 아쉽게 만드시는 분들보다는 네. 예, 결국은 남기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릴 때 못 먹고 자라서 그런가. 네. 자, 서혜영님께 용국이의 일침. 요리하는 거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 하기 때문에 양 조절을 자꾸 못 맞추는 거예요. 남편이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서혜영님은 그럼 좋아하시는 걸까요? 이분도 싫어하시죠? 부부가 다 싫어한다. 네, 그게 자꾸 미루기만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렇군요. 네. 자, 고평은 배성재 세트 팔다가 그렇게 손이 커졌나요?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다행히 가게는 저울을 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혼자 할 때는 진짜 이거 답 안 나옵니다. 진짜 저울 쓰세요. 저울. 예, 저울 집에 괜히 안 사시지 마시고 네. 저울 하나 주방에 놔두면 편합니다. 솔직히 저울은 괜찮습니다. 예. 추천할 만합니다. 자, 저희는 베디어 천가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보고 고민 후에는 정영국 씨가 고민을 해결하고 정신도 차리도록 강한 일침 쏴드리는데 상처받지 마세요. 네네. 7년 동안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김현수님 남자분입니다. 제 생일에 아내를 조르고 졸라서 고가의 텐트를 생일 선물로 받았는데요. 곧 아내의 생일이 다가와 고민입니다. 저희 부부는 취미가 캠핑이라 제가 생일 선물로 받은 고가의 텐트를 같이 쓰는데요. 아내 생일에도 텐트 값과 비슷한 선물을 사줘야 할까요? 제 텐트는 같이 쓰는데요. 불만이 많으시네요. 네, 확실한 비즈니스 관계다. 그냥 캠핑 같이 하시는 분이다. 캠핑 메이트일 뿐이다. 네, 그런 느낌이 살짝 드네요. 와이프분도 그거를 다 생각을 하시고 그래 사주면 같이 쓸 거니까 하는 생각에 허락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 알고 있죠. 고가의 텐트면 요즘 얼마 정도 하나요? 저도 그때 캠핑 카만 한번 해봤지 캠핑 자체를 아예 안 하다 보니까 난방 텐트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요즘엔. 그런 게 있어요? 예. 제가 그때 몇백 한다고. 몇백을 한다고요? 예. 텐트가? 예. 와. 야. 제가 그때 캠핑가 몰고 갔다 잘못했잖아요. 그렇죠. 비 억수로 와가지고 떠내려갈 뻔했잖아요. 그 이후로 캠핑을 안 하거든요. 그 우리가 생각했던 몇십만 원대가 아니네요. 그렇죠. 야, 그걸 선물로 사줬으면 이 와이프분은 남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받을 거 정해놨습니다. 이미. 아, 난방 텐트는 집에서 쓰는 거래요? 아 그래. 뭐야? 네. 저도 몰라요. 그건 잘 모릅니다. 아, 몽골 텐트 게르를 선물 받았냐고 하신 분이 있고. 그건 뭔지 알 것 같아요. 2, 300대는 넘는다고 하네요. 엄청 비싸구나. 예. 오. 이게 이제 유부남이 되면 어떤 거를 부탁을 했을 때 와이프의 허락이 떨어지기 전까지 굉장히 초조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와이프가 허락을 할 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허락해 주는 경우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생활 계산했고 같이 쓸 거 계산했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오더 컨펌이 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뭘 생각하든 간에 이미 와이프는 장바구니 담아놨습니다 지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결제만 하면 돼요. 그렇죠. 몇 개월로 할 건지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왜 필요해? 이게 왜 써야 돼? 라고 했을 때 반문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도 먹히지 않는다는 거. 그게 좀 어렵네요. 침낭을 선물하면 어떠냐? 그러면 당분간 사연자가 쓰게 돼서 생일 선물 같이 쓰기 성공한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침낭 왔으면 와이프가 얘기할 것 같습니다. 자기 거 뭐 하나 왔던데? 저 안에 들어가 있어. 그게 누가 생일 선물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캠핑 용품이라는 게 다 고가인데 돈 10만 원, 20만 원짜리 준다 그래봤자 그 전에 텐트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선물은 상대적인 거라 그 정도는 생각을 하셨어야죠. 그래서 생일 때 큰 거 바르면 안 됩니다. 캠핑하러 다닐 때 들고 다닐 명품백 어떠냐고 하신 분이 있고. 이분은 연애를 아예 안 해보셨네요. 그냥 너무 혼자 계신 분이네요. 네네네. 네. 자, 아무튼 텐트 밖은 유럽이라고 하신 분 있고. 진짜 그냥 뭐 텐트 운 맞으면 그냥 아무 언어나 붙이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일단 텐트 같은 경우도 캠핑 안 다니시는 분들은 군대에서 치고 친 적이 없으니까 굉장히 옛날 아니겠습니까? 예.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긴 하는데 공감대가 많이 없어서 캠핑 다니시는 분만 알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네. 이 선물은 아내가 어차피 골라놨기 때문에 이미 장바구니에 담아져 있습니다. 결제만 하면 된다. 온라인 사이트마다 다 다른 종류로 다 담아져 있어요. 예. 본인이 결제하시면 됩니다. 자, 김현수님께 용국이의 일침. 잘못되면 평생 텐트에 살 수도 있습니다. 거기 계속 사는 거예요. 네, 이건 합의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 55땡땡님 성별 미상이고 가로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대기업에 20년 가까이 다니고 있는데 근데 요즘 너무너무 쉬고 싶어요. 그래서 집에 얘기하지 않고 몰래 1년 휴직 깨내고 출근하는 척 집을 나오는 상상을 매일 아침 하고 있는데요. 저 정신 차리라고 따끔하게 혼 좀 내주세요. 이러다 진짜 가족들 몰래 휴직 깨내게 생겼어요. 이 전부가 상상 아닐까요? 집에 그냥 누워 있어. 예.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는 결혼을 했고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이야. 구운몽. 대기업 20년 차. 네, 그래가지고 뭔가 부장님인데 네. 가족들 있고 예. 나 일을 너무 열심히 했어. 아기가 둘이고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정작 일은 시작도 안 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상상 속의 상상. 예. 근데 대기업에서 뭐 20년 가까이 다니셨다. 저랑 나이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 정도 나이대 남자들이 느끼는 뭐 무력감? 약간 그런 감? 공허함? 이런 느낌이 다 비슷비슷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여기에서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만두시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네, 가장 어렵죠. 휴직을 하는 것도 굉장한 용기죠. 이제 그렇죠. 뭐 유급 휴직을 할 수도 있지만, 네. 네, 그러면 이제 휴직을 하면 뭐 연수를 간다거나, 네. 뭐라도 가족들도 같이 가거나, 어쨌든 휴직 상태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시간을 더 쓰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은 아예 휴직 자체를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고 네. 매일매일 나와서 뭘 하시겠다는 거지? 이게 출근하는 척하면서 집에 나오는 게 더 힘듭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네, 일단 얼마 일어나야 돼. 출근하는 것 중에 제일 싫은 게 아침에 일어나는 건데. 편의점 앞에 앉아 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날씨 춥거나 비 오고 이러면 잘못돼요. 예. 어디 있을 거야. 전화 꼬박꼬박 받아야 되고. 예. 이게 하루 이틀 일주일까지는 내가 이 일을 그만두면 진짜 하고 싶은 거 많고 할 거 많을 것 같은데 막상 일주일 딱 넘어가지 않습니까? 친구들 다 유부남이고 만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맞아요.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머리가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놀이터 애들이랑 친해진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이제 이상한 사람을 얘기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안 돼요. 애들도 출근 시간에 안 나와요. 누가 나와? 예, 따뜻해진 다음에 나오지. 네. 혹시 사연에 적지 않은 비상금이 있다면 아하. 내용은 좀 달라질 수 있죠. 어. 혼자 이제 아침에 비상금을 1년 동안 뭐 어떻게 쓰겠어요? 많이 꼬부쳐놨으면 네. 혼자 헬스클럽 가서 운동도 좀 하고 혼자 영화도 좀 보고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네. 야, 출근하는 척 나오는 건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가방까지 들고 뭐 넥타이 예를 들면 들고. 이러면 되죠 뭐. 아, 나 이제부터 1년 동안 야근으로 바뀌었어. 뭐 이래가지고 오. 뭐 12시쯤 출근했다가 나 9시에 돌아올 거야. 오. 뭐 이러면 가가지고 PC방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야 PC방에 앉아 있는 것도 잘못하면 욕창 생기는데 이 정도 앉아 있으면 네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요즘 PC방 의자가 얼마나 좋은데요. 아 그런가요? 예. 옛날에 담배 피던 시절에 PC방 가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스타 하던 시절에. 네 컵라면에서 담배 막 끌 때. 예, 요즘은 그때입니다. 담배도 못 피고 의자가 엄청 좋아요. 그렇군요. 지하철 투어 해라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거는 약간 그 회사에서 네. 퇴직했을 때 하시는 분 거잖아요. 네. 아니 드라마 소재도 많이 나왔고 영화에도 많이 나왔던 것처럼 물론 쉬고 싶어하는 건 사실인 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휴식이 장기화되면 이게 에너지가 다 뒤로 가더라고요. 네. 절대 뭐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뭐 휴식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만 휴가를 내고 네. 가족들을 좀 설득해서 보통 대기업이면 20년 차 뭐 휴가 이런 거 있거든요. 오. 예, 보통 있어요. 뭐 10년 차 휴가, 20년 차 휴가 뭐 그래가지고 휴가비도 나오고 네. 휴가도 줘요. 오. 예. 저도 그래가지고 뭐 10년 차 이런 거 갔다 왔거든요. SBS 다닐 때. 대기업 아니면 어떡하죠? 예? 대기업 아니면? 대기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여기. 약간- 대기업이 20년 다니는다고. 그냥 혹시 올려친 거면 올려쳤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예. 솔직히 이거는 생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생각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아무튼 일주일만 제대로 쉬면은 또 리프레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나이가 40대 후반에 접어들면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 사람을 구하질 않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힘들어요. 예. 네. 자, 하여튼 유사대 기업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내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예, 그냥 순양 그룹 얘기한 거 아니냐고.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매일 출근한 척하면 또 다른 누가 있나요? 만나실. 맨날 뭔 누군가 소리 하는 거예요? 보러 가야 되니까. 예. 네, 그렇다는 거죠. 자, 힘을 내요 슈퍼파워님 남자분입니다. 자주 만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저는 술을 잘 못 먹어서 안주만 먹고 분위기만 즐깁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꼭 더치페이를 한다는 거죠. 안주빨 세우는 친구도 있어서 제가 특히 더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왜 다 똑같이 n분의 1인지 모르겠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술값 낼 거 생각하고 나온 줄 알았대요. 분위기 값이라 치고 돈 내면 되지 않냐는데 이게 맞나요? 왠지 사연에서 20대 느낌이 확 납니다. 저도 이랬던 것 같아요. 술을 못 드시죠? 네. 초반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n분의 1을 할 때 저도 굉장히 불만이었습니다. 안주 뭐 몇 개 안 먹었는데 갑자기 술값 막 24만 원 나왔다 그러고 6만 원씩 막 내라 그러고 네네. 전 싫어서 그때부터 아예 안 나갑니다. 그리고 갈 거면 끄트머리에 다 끝날 때 끝날 때쯤 전화해. 그때 갈게. 그래서 이제 다 식은 안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몇 개 집어먹고 앉아 있습니다. 그럼 돈 내라고 안 하죠. 안 하죠. 누가 봐도. 근데 자기가 할 게 없고 심심해. 그러면 친구들도 이 친구들밖에 없어. 참석해야죠. 사람 만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 음식값으로 생각하면 아까울 수가 있는데 사람 만나주는 비용이다. 나랑 놀아주는 비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근데 이게 요즘 20대들 사이에서는 논쟁이에요.
왜요? 이제 더치페이 문화가 많이 정착되고 있는데 네. 술 안 먹는 사람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쵸, 많죠. 근데 나는 술 안 마셨는데 술값이 보통 비싸니까. 그렇죠. 이걸 왜 N분의 1 할 때 나는 이거 알코올 안 마신 사람들은 이걸 N분의 1 할 때 빼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제 저기 가게에 오셔서 한 명씩 테이블을 잡고 서로 이제 얘기하면서 각자 시키는 것만 여기 소주 1병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죠. 근데 돈 문제 갖고 친구랑 엮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네. 어쩔 수 없지 뭐. 그쵸. 네, 돈독하게 가는 거죠. 뭐 이거 100만 원 나오는 것도 200만 원 나오는 것도 아닌데 본인이 많이 먹어야죠. 우리 뷔페 가는 그런 마인드로 그게 제일 깔끔합니다. 그렇죠. 네. 자, 아무튼 집에서 술 담가 먹자라고 하신 분도 있고. 많이 잘못됐네요. 예, 넌 네. 랜선 모임이나 해라라고 하신 분 있고. 불러주는 친구가 있어서 부럽다. 애매하면 단 하나도 입에 안 대면 된다. 뭐 하러 가요? 냄새 맡으러. 소세지 먹었구나. 이런 느낌이죠. 예. 술 안 먹으면 안주를 더 많이 먹게 된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다른 친구가 봤을 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 야 안주 그만 시켜. 밥을 먹고 나와.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 갖고 얘기하다 보면 누가 뭐 10,000원 더 냈네 덜 냈네 이거 갖고 의의만상합니다. 그렇죠. 네. 자, 힘을 내어 슈퍼파워님께 용국이의 일침.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남자끼리 마시는 술은 몸에 해롭습니다. 도움이 라붐의 안 돼. 아로아로 듣고 돌아옵니다. 배성재 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정용국 씨와 함께하는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토맥토님 여자분입니다. 저랑 여행을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사진을 너무 못 찍어서 화가 날 정도입니다. 여행은 사진이 전부인데 배경도 저도 다 안 예쁘게 나와요. 전 그 친구 인생샷을 찍어주는데 전 제 사진을 보면 눈물이 흐릅니다. 사진 보며 추억도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사진 때문에 이 친구 손절하고 싶은데 이런 저 정상이죠? 여자분들 사진 갖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배경도 저도 안 예쁘게 나와요. 둘 다 안 예쁜 건 아닐까요? 아니, 렌즈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피사체를 그대로 담아요. 예. 근데 그게 왜 이상해? 구도가 안 좋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렇군요. 남자끼리 여행 다니는 거 보신 적 있죠? 채팅창도 그 친구가 예쁜 거 아니냐고 하시는 거. 남자끼리 뭐 예를 들어서 2박 3일 놀러 갔습니다. 사진 많이 있으면 6장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친구가 와가지고 야 이걸 뭐 이렇게 찍었어. 네가 이상하게 생겼잖아. 이렇게 넘어갑니다. 예. 음식 사진은 아예 없고요. 이게 이제 별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 갖고 민감해하는 건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공감은 안 나다 솔직하게. 예. 그렇죠. 얼마 전에 봤더니 SNS 사진을 강습하는 학원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다리가 길어 보이는 법, 얼굴이 작게 나오는 법. 이래가지고 그걸 다 교육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요즘 필터 같은 거 많이 좋아져가지고 다른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도 안 되는 건가? 그럼 약간 잘못된 건데. 채팅창에 사실 비교돼서 손절하고 싶은 거 아니냐고 하시는 거. 참, 이게 뭐 휴대폰의 기술이 더 이상 좋아질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회와 본인과 타협하는 것도 필요하다. 근데 저는 이 토맥토님께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 친구분과 같이 다니는 이유가 무조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할 때 심부름을 잘한다든가 맛집을 많이 한다든가 사진이 조금 떨어지는 거지 다른 거는 무조건 나한테 도움되는 부분이 있다가 이 사진에서 이제 확 열받는 거죠. 네. 근데 그 여자분들의 구도가 있어요. 있죠. 뭔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 SNS용 느낌. 그거를 이해를 그 감성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또 있으면 이제 그리고 또 그 다리가 좀 길어 보여야 되거든요. 안 긴데 어떻게 길어 그거를 누가 당겨야 그러니까 돼? 구도를 밑에 최대한 해가지고 어떻게든 조금 다리가 길게 나오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남편이나 남자친구분들 이제 곧 이번 주가 가장 절정이라고 하니까 벚꽃이 예. 찍는 거 보세요. 바닥으로 그냥 얼굴이 땅에 닿을 것 같아. 그렇죠. 이런 거 찍어요. 맞아요. 그거를 예. 그게 다 교육을 시킨 겁니다. 밑에서 위를 찍으라고 이렇게 그렇게 했음에도 잘못 나온다. 아 이거는 뭐 하나는 잘못됐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네네. 채팅창에 예인이는 눈알 모아도 예쁘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무튼 폰을 위아래 뒤집어서 찍어라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이거 다 뒤집어 찍고 밑에서 위로 찍고 뭐 필터 적용하고 했는데 안 됐다? 이거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네.
쓸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다 쓴 거야. 근데 지금 과학력으로는 안 되는 거지. 예. 힘드네요. 과학으로 안 된다. 아. 자, 그 친구는 진짜 최선을 다한 걸 수도 있다. 네. 이게 이제 원하는 각도와 모양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좀 본인한테 느낌이 안 맞는다 그러면 구도를 일단 잡아주세요. 잡아주시고 이렇게 해. 이렇게 몇 번 얘기해야죠. 왜냐하면 분명히 사진 찍는 거 말고 자기한테 도움되는 거 무조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행을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갖고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시면 또 이런 친구를 찾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진 보면서 굉장히 화 많이 났을 텐데 그걸 한번 보시고요. 네, 너무 화는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토맥토님께 용국이의 일침. 사진이 잘 나오려면 뒷모습. 그거 상관없잖아. 잘 나오잖아요. 뒷모습은. 네. 얼마나 좋아. 자, 비밀정원님 남자분입니다. 직장을 다니다 대학에 들어간 30살 새내기입니다. 근데 선배들 중에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군요. 좀 불편하지만 어린 선배님들에게 선배님이라고는 못해도 선배라고 하며 존댓말도 했는데요. 선배들은 절 불편해하면서도 후배라는 이유로 다짜고짜 말도 놓고 기강을 잡으려 해요. 너무 불편한데 그래도 제가 후배니까 참는 게 맞을까요? 이런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공감이 전혀 안 되는데? 대학생들이 요즘도 그러나요? 오. 야. 아니 선배 하는 게 이분이 지금 30살이고 군대를 안 갔다 오신 학생이 있으면 그 선배가 있으면 20살인데 선배 21살 뭐 그 정도겠죠. 네. 예. 선배 그러니까 일로 와봐 이렇게 되는 거야? 오늘 왜 그래요? 아 예? 야 이건 솔직히 안 되지. 체대인가? 체대 체대는 느낌도 그럴 아닌 수도 것 있죠. 아니 직장 다니다가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체대 느낌은 체대는 아니고 아니겠죠, 그죠? 네. 야 등치가 큰가 그 친구가? 솔직히. 엄청 동안인가? 에이 그래도 솔직히 이거는 무조건 하극상이지. 답 안 나와요. 군대 가서도 예. 나보다 1년 어린 그 고참이 뭐라고 얘기만 해도 그것도 기분 나쁜데 그쵸. 많게는 8년 9년 차이가 나는데 밥 먹고 좀 이따 일로 와요. 빨리 오라고. 그러면 아 예. 이건 아니지 않나? 보통 삼수부터 언니 오빠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신 분 있고.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30살 같은 동기가 있었는데 그 분들은 한 두세 분 계셨는데 따로 다녔거든요. 네네. 아예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말도 안 걸었어요. 섞이기도 어렵고. 네. 예. 그리고 저도 한참 그 학번이 밑인데 한참 형이 있으면 네. 무조건 형 대접을 해주고. 네. 예. 그래가지고 돈을 안 쓰나? 당연히 형이라고 하고 말도 놓으시라고 하고 뭐 그렇게 가는데. 네. 이거는 뭐 이유가 인생 선배잖아요 또. 그리고 그렇죠. 대학교라는 곳이 이상한 데 가셨나요? 뭐 상호존대까지는 갈 수도 있지만 의대도 안 그런다라고 하신 분 있고 고등학교 가신 거 아니에요? 연영과도 안 그런다고 하신 분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그러나 그러면 고등학교 30살. 아 고등학교인데 30살이면 상도의 학교 가자 네, 그러면 이제 군기 잡을 수 있지. 부사부일체처럼 놀러 와봐. 왜 이렇게 쉬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앵간히 만만하게 생긴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분이 그게 정답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얼굴이 진짜 누가 봐도 좀 만만하게 생긴 거야. 아 예. 30살이라고? 이렇게 된 거지. 에이, 밑좀 까봐. 장난하고 있어. 진짜네? 알았어, 밥 먹으러 가자. 이 느낌 아니겠습니까? 예. 두사부일체의 김상중. 뭔지 알 것 같아. 예. 뭔지 알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학교가 혹시 교도소 얘기한 거 아니냐고 하시는. 야, 여기 선 많이 넘네요. 예, 대학입니다. 대학. 대학을 가서 예. 이렇게 된다. 자, 좋은 의견 많네요, 오늘. 그래요. 네. 자 비밀정원님께 용국이의 일침. 진짜 만만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 툭툭툭 나오는 거죠. 중간에 뭐 부딪히는 거 없이. 그렇죠. 뭐 이렇게 뭐 동안이라고 좋게 생각하시자고요. 네, 예. 그렇게 생각하죠, 뭐. 네. 자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의 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고민 사연 있으신 분들은 월요일 게시판이나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보내시면 됩니다. 네.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탈모 샴푸 세트 보내드리고요. 정용 씨도 7년 동안 원년 멤버로 또 베텐 함께 하셨는데 내일이 이제 텐탄절 베텐 개국일이거든요. 이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벌써 매주 진짜 7년이 됐네요. 항상 또 정용 씨는 생방송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쵸. 그렇죠. 예. 50 일단 이상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7주년인데 이제 저희가 녹음을 했어요. 근데 좀 재밌으니까 들어주시고 7주년이라고 저희가 호들갑 떨기 좀 그런 게 참고로 최백호님 방송은 금요일에 15주년입니다. 15주년이요. 예, 예. 2배가 넘네요. 2배가 넘죠. 낭만 시대. 예. 아, 성재 씨만 뭐 건강에 문제 없으면 쭉쭉 갑니다 우리도. 그렇죠. 네. 수명만 좀 길어지면. 예. 연반인으로 7년 정영국 씨. 오래됐다. 네. 예. 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베텐 7년 동안 지켜주신 베텐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10시에 또 뵙겠습니다. 내일 8시에 우루과이전이 있는데 뭐 축구 보시고 끝날 때쯤 베텐으로 넘어오시면 되겠네요. 좋네요. 예, 정영욱 씨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월요일 배성재 텐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